의사를 파기하는 심판기관은 적어도 주권자의 버금가는 민주적 신임을 가지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이 대통령과 헌법재판소는 국민적 신임의 크기가 다르다.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신임은 대통령의 신임보다 매우 약하다. 민주적 신임이 약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임을 온전하게 가진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이 헌법 이론적으로 타당한가라는 문제가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 구성 방식은 세계에서 보기 어려운 매우 독특한 방식이다. 대통령이 단독으로 3명, 국회가 3명 선출, 대법원장이 단독으로 3명 지명한다. 이 중 헌법재판소장만을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가 동의하여 임명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장만이 온전한 민주적 신임을 가진다.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국회가 동의하기 때문에 온전한 민주적 신임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헌법재판소장을 빼놓고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단독으로 지명하는 5명의 헌법재판관은 민주적 신임이 취약하다.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재판관은 더욱 취약하다. 왜? 대법원장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자리가 아니고 대통령과 국회의 신임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간접적 신임이라는 거예요. 또 국회에서 선출되는 3명은 관행적으로 여야 각 정파가 나누어서 지명하는데, 그러면 각 정파에서 지명된 재판관은 온전한 민주적 신임을 갖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렇게 대통령보다 국민적 신임이 약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파면이라는 주권적 의사를 파기하는 결정을 내리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대한민국 헌법이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는 말 그대로 신중에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느 한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게감을 느껴야 한다.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과가 갖는 국가적 파장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8년 전에 파면 결정을 내렸던 2017년의 헌법재판관들은 대통령 탄핵 심판의 헌법적 의미와 그 무게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당시 헌법재판소가 밝힌 박근혜 대통령 파면 사유는 3가지였다. 1.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갖는 공익 실현 의무를 위반했고, 2. 특정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했으며, 3.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실로 놀라운 판단이었다. 법률 조항 하나도 이 정도 사유로 쉽게 위헌을 선언하지 않는다. 230년의 미국 정치사에서 대통령이 탄핵 파면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미국 역사상 최초의 탄핵소추 제17대 대통령 앤드류 존슨이었는데, 이때 앤드류 존슨의 탄핵은 기각됐다. 한 표 차이로 기각이 됐는데, 그 한 표 차이로 기각이 됐을 때 탄핵 기각의 표를 던졌던 에드먼드 로스 상원의원은 이렇게 얘기했다. 이 에드먼드 로스 상원의원은 앤드류 존슨 대통령과 첨예하게 정치적으로 대립하던 사람이었는데 막상 탄핵 심판에서는 기각적으로 표를 던졌다. 그 이유를 에드먼드 로스는 이렇게 설명했다. 만약 대통령이 불충분한 증거와 당파적인 이해로 인해 내쫓기게 된다면 대통령직의 권위는 실추될 것이며 결국은 입법부의 종속적 기관으로 지위가 전락하고 말 것이다. 대통령 탄핵은 우리의 훌륭한 정치 조직을 타락시켜서 의회 내의 당파 독재 정치를 실현시키는 것이다. 그것은 이 나라가 탄생한 이래 가장 교활한 위험이다. 네, 이인호 교수 칼럼의 마지막 결론은 이렇습니다.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크게 길을 잃을 것이다. 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